반갑습니다, 여러분. 임미듬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전국에 계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2021년 6월 3일 오늘 있었던 6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반 수강생들을 포함한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사죄의 말씀, 사과 먼저 받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오늘 시험지를 보고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저도 좀 당황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당황하는 것과 여러분이 당황하는 건 다르죠. 저는 당황을 해도 그 문제를 풀지만 여러분들은 당황을 하면 문제를 못 푸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제가 물론 이제 솔직히 말해서 6월 모의평가 예언이라고 해봤자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거의 열심히 강의를 했던 것들이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이게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과거에 쭉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6월 모의평가를 예측을 좀 많이 실패할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해가 좀 수험생들이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결과가 많이 좋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남아있는 150여 이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당황하셨던 거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지수로그 함수 기니디는 안 나왔느냐, 생각함수 기니디가 뭐냐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말씀 드렸냐면 공통문항, 객관식 문항이 15문항인데 별일 없으면 70%의 확률로 각 번호는 3개씩 나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제 3개, 4개, 2개일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3개씩 안 나오고 2번 문항이 2번 정답이 4개나 나왔죠.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분들께 일단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출발을 할게요. 그렇다고 제가 그 예언 강의했던 그 영상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가 열심히 했지만 저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제가 평가원의 생각을 못 읽었다고 해서 제가 정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강의했던 그 수학적 내용이 묻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한 일주일 정도 혹은 2주일 정도 제 예언 강의 특강을 듣고 열심히 저를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시간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총평을 제가 해드려야겠죠. 첫 번째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드는 시험 총평은요 정말 이랬습니다. 수학2가 정말 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학2가 정말 미쳤습니다. 미분과 적분, 다항함수 미분과 적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죠. 반대로 이제 수학1은 정말로 약세가 좀 뚜렷했고 솔직히 21번 문항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라 수학2에 있었던 사이값 정리로 봐버리면은 정말로 수학1은 전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멸이라고 해도 무방하고 거의 수열 파트에서 뭐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물론 4점 문항이 2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4점 문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컸던 거죠. 작년까지 주요 테마였던 그 문항들이 거의 나오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수열에서의 귀납적 정의 추론하는 문제 안 나왔습니다. 수열에서의 빈칸 묻는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쵸? 삼각함수의 도형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20번이나 21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12번으로 전방 배치돼서 나왔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문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다항함수 19하기라든지 함수의 곱에 대한 연속성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수학2에서의 미분과 적분에서 미친 밸런스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많이 당황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뭐가 딱 눈에 들어왔냐면은 단원별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솔직히 제 그 마지막 예언 강의, 6월 모의평가 예언 강의만 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반 수강생들은 알 거예요. 저희 반 현장 강의 수강생들은 제가 정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수학적 뷰를 상승시키자. 수학을 보는 어떤 뷰를 넓히자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수학적 개념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학을 건물 5층에서 보고 계십니까? 혹은 뭐 건물 50층에서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수학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수학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던 거고, 제가 앞선 수능 빌드업 강의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이거였는데 단원별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쭉 보시면은, 자 10번 보시면 10번을 보시면은 뭐 지수방정식 문제냐 싶지만 이게 사실은 뭐죠? 수학2에서 묻고 있는 사이값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가 좀 특이했죠. 보시다시피 뭐 다항함수에서의 어떤 뭐 중근까지는 뭐 그래프를 묻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뭐다? 바로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그 제곱근 묻는 거 있죠. 지수로그와 앞에 제일 묻는 A의 n제곱근, 그거 묻는 문항이거든요. 이런 통합적 사고력들을 묻는 문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좀 많이 당황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나오는 문항들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를 약간 적불해서 묻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상은 뭐다? 네, 바로 이제 미분해가지고 프라임이 이제 하나가 더 관통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1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묻는 거지만 결국 대칭성을 묻는 문항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뭐랄까요? 통합적 사고 능력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냐라는 것들이죠. 네, 뭐 전통의 강호,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 문제 역시나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주기함수인데 시그마가 붙는 거 있죠. 주기함수인데 시그마가 붙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상은 뭐다? 어떤 뭐 연속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좀 통합적 사고 능력들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를 체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일단 큰 틀은 수학1도 11문제고 수학2도 11문제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뭐야, 함수의 극한과 연속 파트가 왜 2문제밖에 없어? 심지어 얘는 왜 사전문항이 없는 거야?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뭐 앞에 있는 이 문제 있죠. 13번 문제. 네, 수열 파트에서 묻고 있는 이 13번 문제, 시그마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문제가 실은 어떤 연속을 묻는 걸 수도 있다라고 봐버리면은, 네, 13번은 함수도 묻고 어떤 연속성을 묻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시그마도 묻는 콜라보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었냐, 결국 이거였습니다. 단원별 통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수험생들이 수학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좋은 문항이다. 정말 평가원이 평가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흔히들 이제 수험생들이 예측은 했잖아요. 첫 번째 모의평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통문항을 좀 어렵게 줄 것이고 선택 과목이 좀 쉬워지는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다들 했지만, 그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많이 어렵게 느끼세요. 근데도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느낄 때는 수학 공부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반복학습, 유형문제 분석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개념이 탄탄하냐? 보통 개념이 탄탄하냐고 물어볼 때 수험생들이 나는 기본서를 몇 바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의 방향과 이 방향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치만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6월 모의평가 예언 강의는 폭망했거든요. 물론 몇 개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폭망했어요. 아마 이제 마지막에 예언 강의만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돌 던질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반 수강생들 수원수투 빌드업 때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키워드리기 위해서 빌드업 강의를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수강생 중에 수원스투 빌드업 강의를 열심히 쫓아왔던 분들은 이게 조금씩 쌓였을 것이고, 이게 쌓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많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번, 10번, 11, 12번은 분명히 쉬울 거다. 쉬운데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 거다. 꾸역꾸역 지나가느냐, 빨리 통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등급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9번, 10번, 11, 12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념이 잘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뭐랄까요? 9번, 10번, 11, 12도 물론 쉬웠겠지만 오히려 저는 14번도 진짜 쉬웠거든요. 14번도 네, 정말 쉬웠습니다. 그냥 바로 툭 붙이면 끝나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학습이 잘 돼 있는 완전 차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쉽게 느꼈을 것이고, 공부가 이제 약간 기본서 몇 바퀴 보고 기출문제 풀면서 유형 정리하셨던 그분들은 굉장히 올해 나왔던 이 6월 모의고사가 힘겹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문항만 잠깐 또 봐드리고,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10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네, 사역협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1번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약간 중근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니까 함수를 좀 아셔야 돼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세 문제 나왔지만 12번 같은 경우는 도형 문제 다 나올 걸 알고 있었던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15번이 기니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느낄 수도 있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수열 파트는 정말 거의 전멸하다시피 쉬웠다. 빈칸 문제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그쵸? 그 다음에 작년 수능 21번으로 나왔던 귀납적 추론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된다. 물론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 9번 문제인가요? 네, 9번 문제가 첫 번째 4점짜리 문제여서 추론이다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원했던 그런 추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원 부분이 좀 약간 약세였다는 느낌이고 수투가 굉장히 강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미분적분 파트에서 나올 게 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큼 좀 공부가 잘 쌓여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느낀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22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지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작년 수능 가형 30번이 약간 생각나긴 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튼 19번, 20번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정말로 수투의 미분적분이 정말 방점을 찍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빌드업 강의를 정말 강조하는 스타일인데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제가 7월 달부터 강의하게 되는 테마 특강을 참 좋아해요. 특정 단원들을 뽑아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는 거, 신유형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번엔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제가 아무리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뭘 찍어주고 해도 솔직히 제 능력이 제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할 때 단원별을 아울러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냥 그 단원만 가지고 딱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공부하는 능력들이 발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월 모의고사가 분명히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투에 있는 미분적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좀 두텁게 쌓을 필요가 있어요. 지난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가 워낙 수원 수투에
비중에서 수원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수2에 있는 미분적분을 좀 적게 공부하는 경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평가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남아있는 한 150여 이상 남은 기간 동안 수학2에 있는 미분적분을 좀 두텁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시작되는 테마 특강에서 대거 좀 수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래도 하려고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기니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쵸? 그냥 인강으로 제공을 하는 편이 나을 것 같고, 수2에 있는 미분적분들을 좀 더 테마들을 많이 구성해가지고 좀 더 많이 문제를 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7월 달부터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빈칸이 안 나오네, 정말 그렇겠습니까? 다항함수 19하기 안 나왔네, 정말 안 나오겠습니까? 함수의 곱에 대한 연속성, 곱에 대한 미분 가능성 이제 안 나오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전히 평가원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실제로 9월달 모의평가 때 갑자기 공통문항이 싹 쉬워지고 선택 과목이 확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평가원은 또 다른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출제를 했을 때에 밸런스가 제일 맞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평가원은 6월, 9월을 모의고사를 토대로 가장 밸런스가 적절한 곳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많으셨는데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6월 모의고사는 결과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는 그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험 치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은 찍는 것 같은 경우도 1번부터 15번까지 한 번호당 3개씩 나온다며 3호 15라며 아니잖아. 물론 제가 70%라고 했지 100%란 말은 안 했거든요. 33342가 30%일 거다 했는데 30%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번호가 다 하나씩 나오고 뭔가 하나 2개 나올 거야 그랬는데 확률 통계만 그렇게 나오고 미적분 기하는 특정 번호가 2개씩 나오죠. 제가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좀 많이 빗나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 혹은 제 홈페이지나 앱에 있는 6월 모의고사 예연 강의 그 영상 내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영상 삭제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고, 그리고 저도 지금 올해 17년 차지만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지난 16년간 늘 평탄하게만 강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런 6월 모의고사가 제 나름대로 폭망했던, 실패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이를 악물고 7월, 8월, 9월, 10월 더 열심히 강의하고 문제를 제작하고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그의 수능은 좀 대박이 났던, 거의 대부분 대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일을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분명 저를 믿어주시고 6월 모의 평가 때 좀 반등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저 때문에 좀 피해를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남은 거 준비해가지고 남아있는 여러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등급 맞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틀리는 게 두려우니까 9월 모의 평가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는 이런 예언 강의, 특강 이런 거 단타성 특강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안전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려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거 두려움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기점으로 이런 수원수투 미적분을 좀 두텁게 하는 제 빌드업 강의 풀 버전 영상을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적분이 두텁게 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풀어드릴까 하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통합적 훈련을 많이 하셔서 올 한 해
어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쪼록 이제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하시고 저 또한도 진짜 열심히 해서 오늘의 이 아픈 쓰리쓴 마음을 꼭 갚는 그날이 오도록 칼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냥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